안녕하세요. 시끌벅적 사회수업 연구소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암기 과목 선생님이 알려주는 암기 과목 잘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무작정 쓰면서 외우거나 시험을 볼 때 이 부분은 알았던 건데 하는 친구들은 꼭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암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이 어떻게 뇌를 쓰는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부할 내용이 있으면은 이것이 이제 머릿속에 있는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고, 이 장기 기억으로 들어간 부분을 내가 시험을 볼 때 인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공부할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넣는데 유용한 팁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부할 내용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할 내용이 고양이라고 한다면 고양이를 글자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라는 이미지도 함께 떠올리면서 외우는 것입니다. 이중보호화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고양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글자와 이미지로 동시에 알고 있으면 글자로만 알고 있는 것보다 장기 기억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인출될 가능성 역시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촌향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촌향도라는 것은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라는 단어의 정의인데, 이 단어의 정의뿐만 아니라 이촌향도라는 것을 이미지, 지도로 저장하게 된다면 더욱더 장기 기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부할 내용에 대한 사례를 아는 것입니다. 이때 구체적일수록 유용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게 된다면 이미 내 장기 기억에 있는 기억과 새로 배우는 개념이 유의미하게 연결이 되어서 장기 기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서 내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 자동차 공장이 많은 도시는 어디지? 라고 공부했을 때 프로축구팀이라는 구체적 사례인 울산현대팀을 들어서 울산에 현대자동차가 많이 있구나 라고 구체적인 사례를 알면 좋습니다. 여기서 나는 울산현대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잘 모르는데 라고 했을 때는 울산현대에서 뛰는 선수인 구체적 사례인 박주호 그리고 나은이라는 이 또 사례를 떠올린다면 더욱더 암기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프로야구팀인 기아 타이거즈가 있는데요. 광주에 기아 자동차 공장이 있구나 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떠올리면서 외우기 쉽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는 내용을 잘 필기해 놓으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할 내용이 이촌향도라고 한다면 이촌향도에 대해서 개념만 아는 게 아니라 왜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가게 된 거지? 라고 의문을 던진다면 농촌에는 일자리가 부족해서 도시로 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내가 저출산을 공부할 때 왜 저출산이 된 거지? 라고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 요즘에는 결혼하는 연령도 올라가게 되고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즉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내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로는 단어의 한자 뜻을 찾아보는 건데요. 제가 요즘에 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이 학생들이 한자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말아요. 따라서 어려운 단어가 등장했다면 단어를 하나하나씩 찾아서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인구에서 중요하게 나타내는 지표인 부양비라는 단어가 생소하다면 한자 뜻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부라는 것은 돕다, 지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양이라는 것은 기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이라는 것은 돕거나 지원하여 기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즉 젊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들을 돕기 위한 경제적인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거나 를 한자 뜻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인데요.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구조화라는 것은 내가 공부할 내용을 무작정 쓰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차곡차곡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사회 시간에 나오는 다국적 기업을 구조화시킨 것입니다. 다국적 기업을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의미와 입지 전략, 종류 이렇게 등으로 나눈 뒤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화의 방법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외우기 쉬운 형태로 언어들로 그리면 됩니다. 그림을 이용해도 좋은데요. 다음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공부한 내용이 장기 기억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인출입니다. 이 방법은 백지 인출이라고 하는데요. 준비물은 빈 종이와 검은색 펜, 빨간색 펜을 준비해 주세요. 오늘 내가 공부한 내용을 아무것도 보지 않고 흰 백지에 검정색으로 기억나는 것을 차곡차곡 써보세요. 이때 아마 모든 내용이 써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공부했던 책 또는 정리했던 내용을 옆에 펴놓고 내가 빼먹거나 빠진 부분을
검은색 펜이 아닌 빨간색 펜으로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검정색으로 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의 장기 기억에 있는 것이고, 하지만 빨간색으로 써진 부분은 아직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지 못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빨간색으로 써진 부분은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5가지 방법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검정색으로 쓴 부분은 이미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으니까 눈으로 훑는 정도로 지나가고, 빨간색으로 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외워보세요. 외우는 방법은 앞서 이야기한 5가지가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할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넣기 위해서는 이 5가지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다음으로 공부할 내용이 장기 기억 속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백지 인출을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